자, 만약에 말이죠.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비밀 계획이 있었다면 어떨까요? 근데 그 열쇠를 쥔 사람이 정치인이나 외교관이 아니라 딱 2명의 대기업 총수였다면요? 네, 오늘은 정말 상상 같기도 한 바로 이 비범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. 과연 기업 총수 2명이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드는 이 거대한 전쟁을 멈출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. 놀랍게도 한국의 한 영향력 있는 사상가는 그렇다, 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은요, 그 주장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. 그보다는 그가 제시했던 그 거대한 그림, 그러니까 지정학과 어떤 우주적인 운명이 뒤섞인 그 청사진이 대체 뭐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. 아니, 근데 이런 대담한 계획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? 그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? 이 계획에 어떻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먼저 그 뿌리가 되는 왜를 알아야 합니다. 바로 남한과 북한에 각각 다른 어떤 우주적인 사명이 주어졌다는 개념인데요.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이 사상의 핵심을 보면요, 아주 흥미로운 구도가 있어요. 뭐냐면 남한은 인류를 이끌어야 하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.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. 그럼 북한은 뭐냐? 바로 그 주인공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. 외부의 위협을 다 막아주는 거죠. 그러니까 남한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북한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는 그런 희생적인 구조가 처음부터 설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이 이 세계관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데요. 북한의 고통은 남한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이 만든 하나의 트릭이자 작품이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으르렁대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더 큰 그림, 더 큰 목적을 위한 일종의 연극이었다.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. 정말 엄청난 관점이죠.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에는 아주 중요한 시간적 배경이 있습니다. 바로 70년이라는 숫자예요. 이 관점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어진 약 70년의 시간은요, 우리 50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정말 기적 같은 평화의 시기였다고 합니다. 왜냐? 바로 이 시간이 남한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늘이 특별히 허락해준 일종의 성장기였다는 거죠. 근데 말이죠, 이 사명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있었어요.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? 남한의 그 특별한 성장기는 2012년에 이미 끝났다고 하고요. 그리고 드디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024년에 딱 하고 열렸다는 겁니다. 하지만 그 기회의 창은 바로 그 해 9월에 닫혀버렸다고 해요. 네, 맞습니다. 이미 모든 마감 시한이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이야기가 된 거죠. 자, 그럼 정리해 볼까요? 거대한 우주적 사명이 있고 아주 촉박한 시간표도 있었어요. 그럼 대체 어떻게 그 임무를 완수해야 했을까요?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 계획에 따르면 그 결정적인 무대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장이었다는 겁니다. 이 계획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. 자료에서는 당시 푸틴 대통령과 대등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딱 3명을 지목합니다. 먼저 당연히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있겠죠. 그리고 단순한 기업가를 넘어서 한국의 기술과 경제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2사람, 바로 삼성과 현대차의 총수. 이 3사람 말고는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. 그런데 여기서 진짜 독특한 개념이 하나 튀어나와요. 거의 물리학 법칙 같은 건데요. 바로 질량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 계획에서는요, 2 총수 중 1명만 가서는 푸틴이라는 거물의 질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봐요. 기에 눌린다는 거죠. 하지만 2사람이 함께 갔을 때 비로소 그 무게감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야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. 정말 재미있는 발상이죠. 자, 그럼 이 2사람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6단계 계획은 뭐였을까요? 한번 보시죠. 먼저 우크라이나로 갑니다.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거죠. 그리고는 전쟁을 끝내러 했다고 밝히면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. 엄청난 기술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. 바로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받아내는 것. 이게 핵심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제안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. 이제 전쟁은 그만하고 나라의 힘을 기르십시오. 그러면 우리가, 대한민국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과 미래 자동차 기술을 통째로 가져와서
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겠습니다. 이건 뭐 단순한 경제 원조 수준이 아니죠. 국가의 산업 지도를 아예 새로 그려주겠다는 거니까 정말 거부하기 힘든 제안 아니었을까요? 자,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합의서를 손에 딱 쥐고 나면 이제 이 거대한 외교 체스 게임의 마지막 수가 남았습니다. 두 CEO는 그 길로 바로 러시아로 날아가서 푸틴 대통령 앞에 이 합의서를 내미는 거예요. 우크라이나가 네이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이게 바로 전쟁을 끝내는 결정적인 한 수, 체크메이트가 될 거라는 계산이었죠. 하지만 뭐 우리 모두가 결과를 알고 있죠. 이 계획은 결국 실행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 관점에 따르면 어쩌면 인류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었던 그 조로의 기회는 이제 영원히 사라져버린 셈입니다. 기회의 창이 닫혀버린 거죠. 도대체 이렇게 야심찼던 계획이 왜 실패로 돌아간 걸까요?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. 여기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는 리더들이 자기 역할을 깨닫지 못한 지혜의 부족,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인 타이밍, 즉 시기를 놓친 것,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지정학적 현실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뭘까요? 이 계획은 말이죠.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기업의 힘,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운명 같은 것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담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계획이 정말 기발한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허무맹랑한 상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.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숨겨진 기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어쩌면 진짜 중요한 일들은요,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